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형을 수행을 할 때 지금 보시다시피 요구사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사항 나번에 보시게 되면 표준 용액을 조제하는 방법, 그리고 다번에 보면 미지시료를 조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용액과 미지시료를 조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금량곡선을 그리고, 그리고 희석 배수치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이 화학분석 기능사 작업형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구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데, 지급되는 재료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100ml짜리 플라스크가 4개가 주어집니다. 미지시료 1개, 그리고 표준 용액 3개. 원래는 블랭크라는 용액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흑광도를 찍을 때 0점 조절을 정류수로 해놓았기 때문에 블랭크가 정류수거든요. 그래서 블랭크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블랭크 자리에 얼마를 넣으라고 했죠? 제로를 넣으시면 되죠. 따라서 표준 용액은 5ppm, 10ppm, 15ppm 3개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미지시료 1개, 따라서 4개의 시약을 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급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색깔이 상당히 진하죠? 표준 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용액에 비해서 조금 묽죠? 그래서 미지시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지시료를 10배를 희석을 하느냐, 5배를 희석하느냐, 2개 중에 1개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 표준 용액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묽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묽은 용액 같은 경우에서는 5배를 희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용액보다는 이제 표준 용액처럼 될 수는 없죠. 표준 용액은 1000ppm짜리니까. 그래서 표준 용액과 비교했을 때 미지시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색깔보다 아주 진해요. 그러면 10배를 희석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시료의 색이 진하면 10배를 희석하고,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이 색깔 전후가 되겠죠. 이 색깔 전후가 나와서 묽게 되면은 여러분들 5배를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미지시료는 5배를 희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급된 재료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5ppm, 10ppm, 15ppm에서 5ppm의 농도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죠? 지금 주어지는 표준 용액이 1000ppm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0ppm짜리예요. 그래서 1000ppm 곱하기 몇 ml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1000ppm 곱하기 x ml는, 자, 지금 우리가 농도가 5ppm짜리 얼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이즈가 100ml예요. 그래서 5ppm 곱하기 100ml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0.5ml. 자, 그리고 표준 용액 10ppm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1000ppm 곱하기 x ml는, 자, 10ppm짜리를 만드니까 10ppm 곱하기 사이즈가 100짜리예요. 100ml 하면은 얼마가 되죠? 1ml 분치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15ppm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ppm 곱하기 xml는 15ppm 곱하기 100ml를 하시게 되면 1.5ml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했을 때는 5짜리 피펫이나 10짜리 피펫 2개 중에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5ml짜리 피펫이 주어지면 5ml짜리 피펫을 쓰는 게 좋고, 만약에 5ml가 없으면 10ml 피펫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편의상 5ml짜리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지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게 주어진 미지시료는 색깔이 상당히 연하죠. 표준 용액에 비해서. 자, 이런 경우에서는 희석이 많이 된 상태니까 제가 5배만 희석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5배를 희석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 미지시료도 얼마에 만들죠?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만들고자 하는 용량에서 얼마를 나눠주죠? 희석 배수치. 그래서 지금 5배로 제가 희석을 하려고 하니까 100ml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20ml가 나오죠. 그래서 미지시료 20ml를 취해서 100ml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표준 용액부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표준 용액 5ml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액체 시료를 여러분들이 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뭐죠? 피펫 필라입니다. 피펫 필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피펫 필라를 보시면
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에어가 차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A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S, 그리고 옆으로 E. 그래서 A를 누르고 중간을 누르면 에어가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어를 뺀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올리는 거죠. 그리고 E라는 부분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방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탁탁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P필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꽂느냐 하면 볼록하게 들어간 부분을 기준을 해서 여러분들 숫자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여러분들 앞으로 보이게끔 꽂아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꼽으면 볼이 이탈되니까 조금만 꼽는 거죠. 그래서 피펫을 항상 여러분들 숙달이 안 되면 피펫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자재를 깨게 되면 감점이 오게 되죠. 실험복을 안 입으면 마이너스 10점 감점, 기자재 한 개를 깨게 되면 마이너스 5점 감점이니까 상당히 실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펫을 항상 들고 다니고 피펫필러는 떨어져도 깨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세척을 한 상태에서 기자재를 건조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감독위원들이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척을 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수돗물에 씻고 정류수통으로 2번 헹궈요. 정류수가 요겁니다. 그래서 정류수통으로 2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험장에서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미리 세척을 하고 정류수로 2번 헹군 다음에 건조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표준 용액을 지금 5ppm에는 얼마를 취한다고 되어 있죠? 0.5ml. 그러면 0.5ml는 5ml짜리 피펫을 썼을 때 한 칸이 1ml예요. 그러면 반 칸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반 칸. 정확하게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0.5ml를 주입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방울을 완전히 회수를 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ppm입니다. 자, 10ppm은 얼마를 취하죠? 1ml. 자, 1ml는 한 칸이에요. 자, 마지막 방울 회수. 자, 그리고 15ppm은 1.5ml입니다. 한 칸 반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정유수를 넣겠습니다. 정유수를 넣었을 때 보세요. 이 정유수 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표선까지 채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독 선생님한테, 감독위원에게 비커가 필요하니까 비커를 한 개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필요한 기자재를 줘요. 그래서 이 비커에 정유수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씩 주입하면서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먼저 취하느냐 하면 목 부분까지 취합니다. 너무 많이 취하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주입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실험처럼 실시간으로 그대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 마지막은 여러분들 표선을 채워요. 자, 표선이라는 것은 흰 선에 여러분들 물의 중간 수면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선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표선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표선을 만들어서 한번 흔든 다음에 필름을 씌우는 거죠. 자, 필름은 여러분들 종이를 떼내고 나면 이렇게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뚜껑에 이렇게 된 다음에 끝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시면 됩니다. 5ppm. 자, 또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필름을 쓰는데 뚜껑이 있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뚜껑이 주어지는 경우에서는 주어지는 뚜껑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뚜껑보다는 필름을 많이 주죠. 그래서 필름을 쓰시면 됩니다. 뚜껑 있으면 뚜껑 쓰고 필름 있으면 필름 쓰고. 자, 그리고 10ppm도 동일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흔들어 가면서 실험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목부까지 비크로 채운 다음에 자, 마지막은 정수통으로 표선을 채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표선이 넘으면 여러분들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만드셔야 돼요. 자, 10ppm 한번 흔들어서 필름을 씌워 놓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 씌울 때는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늘리셔서 병 주둥이에 대고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2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15ppm도 마찬가지 정류수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또 흔들어 주시고, 그리고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긴장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선은 정류수통으로 맞추겠습니다. 지금은 희석 과정입니다. 자, 다 됐으면 한번 흔들어서 필름을 씌워 놓으시면 돼요. 자, 필름은 이렇게 늘려서 주둥이에 대고 살짝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표준 용액 3가지를 만들었는데 색깔을 한번 볼까요? 상당히 색깔이 예쁘죠? 그래서 5ppm, 10ppm, 15ppm. 그래서 5ppm에서 15ppm을 갈수록 색깔이 어때요? 진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희석을 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용액은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를 사용을 하느냐 하면, 자, 그럼 그대로 이렇게 놔둘까요? 자, 미지시료를 만들 거예요. 자, 미지시료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한 피펫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수돗물에 한번 씻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류수로 앞뒤로 헹궈서 쓰십시오. 자, 저는 피펫이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펫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 미지시료는 우리가 5배를 희석을 했어요. 그러면 몇 ml를 취하죠? 20ml. 그럼 5ml짜리 피펫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몇 번을 취해야 되나요? 4번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방울, 마지막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지급받은 미지시료 20ml를 취해 넣겠습니다. 자, 5ml짜리 피펫을 쓰니까 몇 번을 취해 넣어야 될까요? 4번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회수하고. 자, 한 번만 더 넣으면 되죠. 자, 실험할 때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ml를 취해놓고, 자, 정류수를 넣겠습니다. 정류수를 조금씩 넣으면서 흔들어서 혼합을 시키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목 부분까지 넣고 나머지는 정유수통을 이용해서 채우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표선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한번 흔들어서 방치를 시켜 놓습니다. 자, 마지막 필름을 씌울게요. 자, 필름을 이렇게 늘리세요. 늘린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지금 5ppm보다는 색깔이 진하죠? 그죠? 그리고 15ppm보다는 색깔이 연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중간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럼 잘한 거예요. 그리고 10ppm보다는 조금 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미지시료는 10ppm과 15ppm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5ppm에서 15ppm 사이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실험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제가 실험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지급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지시료를 진하게 보이면 10배를 희석하시고 묽게 보이면 5배를 희석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했는데 지금 5ppm과 15ppm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너무 묽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지시료를 예를 들어서 내가 5배를 희석했는데 너무 묽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0배나 5배,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면 거의 일치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묽으면 표준 용액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진하면 표준 용액을 조금 더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10배나 5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된 미지시료의 색깔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5배를 할 것인지 10배를 할 것인지, 진하면 10배, 묽으면 5배. 그래서 제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묽으면 5배를 여러분들이 희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흑광도를 측정하는데 조제가 다 된 사람은 미리 감독위원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약 조제가 다 끝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순서를 정합니다. 흑광도를 찍는 순서를 정해서 감독위원 앞에서 흑광도를 찍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을 잘 봐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색깔이에요. 상당히 색깔이 지금 퍼펙트하게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흑광도 측정이나 흑광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셀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실험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이제 제가 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으셨나요? 당연히 자신감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실험에 대한 기본 형태를 알려고 하면 이론 수업, 실습에 공개되는 이론 수업을 많이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실습을 보게 되면 이해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처럼 이렇게 실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흑광도 측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